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반국가 세력들의 내전 선포입니다. 많은 애국 동지들이 대통령 체포 사태로 인해서 상실감 또는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을 지키려는 세력과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겠다는 세력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국가 세력들이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무모한 정신승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불법 폭력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혹한 속에서도 한남동에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단 폭행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집단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현장에서 목청을 높인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저도 역시 현장에서 한 자리를 채운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체포 과정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노린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그들은 폭동과 유혈 사태를 유도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는 집단 폭력이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공수처가 주도했던 이번 체포 작전은 애초부터 무리한 폭력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무시한 체포 시도는 불법이 적법을 벌하고 있는 공동체의 엄청난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수처 불법적인 체포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어떤 형사소추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이상 오로지 내란죄에 한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체포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빨 판사라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법적 효력에서 그 무게감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설령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열흘 이내, 10일 이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석방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열흘 후에 정상적으로 석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체포 행위는 물론 지금 수사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또는 대통령을 구치소의 신변을 구금하는 행위 등 모두 불법입니다. 오동호는 종신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무모한 지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합니다.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불법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반 동안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중합니다. 경찰도, 공수처 직원도,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도 다 국민들입니다. 무력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과 청년들이 이 나라 실상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포털과 SNS상에는 공수처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탄압이라는 규탄들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한 시민은 그동안 중도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일로 민주당의 무도함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심의 결정적 이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50%를 돌파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폭락하고 30%마저 붕괴될 것이고 민주당은 극심한 내분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과 사범이 주도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현직 대통령을 탄압하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에 버금가는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념이 극도로 편향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장동 저수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안착하게 되면 막강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는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없고 희생 없는 승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달립시다. 화이팅 합시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